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AD의 기다리던 신제품 M33 V2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33 하면은 2020년도에 아마 출시가 됐죠. 그 당시에 정말 출시와 동시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제품인데요. 이제 딱 5년 정도 돼가지고 V2 그러니까 후속기가 출시가 됐습니다. 김편님도 예전에 M33은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브루노 푸제이의 새 클래스 D 모듈이었죠. 예. 아이겐 탁트라는 걸 처음 들어보고 예. 또 그 상용 첫 제품이 M33이었잖아요. 그렇죠. NAD에서 처음 채택을 해갖고 그때 M33을 들었을 때 그 신선함,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드의 정말 차세대 레퍼런스급 네트워크 인티앰프로 좀 개발이 되면서 과거에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 완전히 해소를 하고 블루 사운드 그쪽에 블루 OS 스트리밍을 전격 도입하면서 완전히 이제 날개를 단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 이제 구입해가지고 한동안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고, 특히 이제 D랑 라이브라는 룸 보정 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면서 그게 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죠. 그렇죠. 그때 그 D랑 라이브 저희가 테스트 진짜 많이 했잖아요. 측정도 예.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시청실 룸 어쿠스틱이 확 바뀌는 거 네. 보고서 감탄했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앰프의 어떤 최강자로서 계속 군림을 했었는데 이번에 V2로 올라가면서 과연 또 어떤 변화된 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NAD M33 V2 모습을 보면은 7인치 컬러 디스플레이 창 중앙에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게 또 터치 방식이죠. 손으로도 조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볼륨 버튼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인터페이스 이런 거 살펴보면 일단 디자인 자체는 셰시 디자인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똑같아요. 셰시 그렇죠. 자체는 전면 디자인도 똑같고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 좀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눈썰미 있는 분들은 뒷면을 딱 봤을 때 여기서 이제 V2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갖고 저는 가장 눈에 띈 게 스피커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바인딩 포스트가 두 세트에서 그렇죠. 한 세트로 그냥 줄었어요. 전에는 맞아요. 이제 A, B 이제 두 조를 연결해서 스피커를 구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한 세트 보통 일반 인티앰프랑 똑같게 됐죠. 그리고 아무래도 네트워크 스트리밍 앰프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입력단이 중요한데 뭐 이더넷 입력이 있고요. 당연히 와이파이도 지원을 하고 광, 동축, AS, EBU, 그다음에 USB A 타입은 지원을 합니다. B 타입은 따로 이제 뒤에 모듈식 모듈러 그렇죠. 보드를 구입해가지고 장착을 하면 가능해지고요. 그 외에 가장 또 요즘에 네트워크 앰프나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거의 이제 필수 단자가 된 HDMI, EARC 입력단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눈에 띄는 변화는 프리아웃, 별도의 파워앰프를 붙여서 쓰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M23 V2를 연결해서 브릿지 모드를 쓸 때 프리아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RCA 출력밖에 없었는데 이제 XLR 출력이 추가됐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앰프를 연결할 때 XLR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일단 노이즈 관리 면에서도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출력 전압 자체가 RCA 출력보다 통상 한 2배 높잖아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 프리아웃 단자에 밸런스 단자를 마련한 거는 특히 M23 V2랑 모노 브릿지로 연결할 때 그러려고 염두에 두었던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들이 이제 뭐 헤드폰 출력단 여전히 마련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턴테이블 사용자를 위해서 MMC, MM뿐만 아니라 MC까지 대응하는 포노앰프도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 디지털 입력 말고 이제 아날로그 입력 같은 경우는 입력되면은 다 이제 AD 컨버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노 입력도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다음에 이제 증폭 과정을 겪는 그런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브우퍼 출력도 2조나 지원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2조가 아니라 2개라고 해야 되겠죠. 2개죠. 2개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하드웨어 설계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내부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앰프라는 게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앰프가 한 몸체에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트워크 플레이어 쪽의 설계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일단은 M33 기존 오리지널 버전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DAC가 바뀌었다.
그렇죠. 예, 그게 큰 차이겠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스트리밍 모듈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DC 파트가 예. 완전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ESS 칩을 쓰긴 쓰는데 예. 전에 오리지널 때는 9028 Q2M 2채널 칩을 썼는데 네. 요번에 V2가 되면서 정말 최신 DC 칩셋인 9039 프로 8채널 칩을 그렇죠. 썼어요. 훨씬 싼급이죠, 이거. 훨씬 싼 급이죠. 예. 저는 Q2M 2채널 칩을 채널당 하나씩 써갖고 두 개를 묶어서 병렬로 묶어서 이제 아날로그 컨버팅을 했는데 요번에는 8채널이니까 4채널씩 묶어서 하니까 훨씬 더 다이내믹 레인지도 넓어지고 외율은 또 낮아지고 네. SMB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Q2M 칩에서 프로 칩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도 놀랍고 예. 그다음에 한 거의 10년 털로 나온 최신 칩을 써갖고 청감상 보다 더 다이내믹 레인지가 좀 넓어지고 이미지가 되게 선명하게 예. 맺히는 그런 아주 개선 효과가 큰 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은 DA, AD 컨버팅 부분에 새로운 이제 디지털 알고리즘이 들어간 거죠. 뭐냐면 하나는 크로노, 하나는 포커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제조사 쪽의 설명을 보니까 이게 신경과학 쪽에서 사람의 인지 특성, 청각적인 인지 특성이 최소 이제 7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인지가 가능하다. 시간차 오류에 대해서 좀 더 다듬어 가지고 보다 시간축에서 번짐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정교한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게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게 MQA에서 개발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드의 이제 그 그룹이 램브룩이잖아요. 예. 램브룩이 이제 MQA를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속을 했어요. 디지털 예. 신기술을 이제 새로 필터 기술을 적극 도입을 하겠다 그래갖고 처음에 그 산하 기업의 블루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노드 아이콘 새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내놓으면서 처음 이식했던 기술이 큐로노 D2A였어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코난이 말씀하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꿀 때 그 트랜지언트라고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 신호를 앞뒤 링잉 없이 예. 그러니까 딜레이 없이 정확하게 빡 했을 때 빡 그쵸.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끔 예, 시간축 오차를 그렇죠. 디지털 도메인에서 그렇죠.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거의 없앤 큐로노 D2A 기술을 노드 아이콘에 처음 했는데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ADC 이번엔 ADC에서 똑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꿨을 때 그 스며들었던 시간축 오차를 예. 보정하는 필터 회로로 필터 기술로 포커스.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기술을 여기에 다 집어넣은 최초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축 오차를 사람이 정말 예민한 게 네. 저도 이제 그 전에 코드 일렉트로닉스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포유류가 뒤에서 누가 공격을 해올 때 그 소리 차이의 어떤 스테레오 이미지로 여기 내 뒤쪽에 한 45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좌우 신호의 편차로 알아내는 그렇죠. 건데 그게 코드에서는 5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네. 100만 분의 5초를 구분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네. 지금 MQ에서는 100만 분의 7초를 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시간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ADC, DAC 필터링 기술이 여기에 투입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인간의 어떤 인지 한계까지 도전해 가면서 이제 하여튼 디지털 기술이 극도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가장 좀 선진적인 그런 기술이 디지털 알고리즘에 지금 투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쪽으로 들어가면은 파워앰프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M33 오리지널 버전도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 이 증폭 모듈을 투입하면서 네트워크 앰프나 이게 하이파이 앰프에서 성능 면에서 파란을 일으켰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퓨리파이를 만든 사람이 뭐 이름값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브루노 푸제이라는 사람, 클래스 D 증폭의 어떤 아버지 같은, 예, 뭐 조상 같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주류가 되는 클래스 D 증폭 앰프들은 거의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끌고 나갔다고, 그렇죠. 예, 보시면 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하이펙스 만들고.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제 손 털고 나와서 자기 브랜드를 만든 게 이제 퓨리파이잖아요. 예, 예. 거기서 만든 게 아이겐탁트 증폭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루노 푸제이의 3세대 클래스 T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UCD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N과해서 아이겐탁트로 갔는데 아이겐탁트가 나오면서 그때 내놓았던 측정지 예. 그래프가 아직도 이제 아주 선명한데 네. THD 그 외율 같은 거는 거의 바닥에서 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SMB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통 지금까지 클래스 T 앰프의 가장 큰 문제가 고주파 영역대에서 게인, 그렇죠. 이득값이 확 떨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외율도 막 높아지고 네.
그래서 고역을 좀 못 듣겠다 했던 얘기가 바로 그 고주파 영역에서 그 뭔가 그렇죠. 그 외율도 많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개인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완전 극복한 게 아이겐 탁트였잖아요. 그렇죠. 예. 증폭 특성상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이라도 생기는 그 스위치 노이즈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오디오용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이런 것들이었는데 완전히 그런 것들을 벽을 좀 뛰어넘은 그렇죠. 그런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티라는 게 결국 모스펫이 열심히 정말 펴빠지게 예. 빨리 움직여서 이제 증폭을 하는 네. 그런 증폭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도 어느 한계가 고주파 영역에서는 그게 한계가 부딪히니까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을 고주파 영역에 안정적으로 걸므로써 이득도 상당히 높이고 배율도 낮춘 그런 획기적인 게 이제 아이겐 탁트였는데 2세대 최신 2세대가 되면서 그 값을 더 낮췄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M33V2와 오리지널 M33의 THD나 뭐 SMB 그다음에 그 주파수 응답 특성 스펙은 똑같은데 네. 그 안에 그 아이겐 탁트 2세대와는 그 측정치에서 상당히 떨어뜨렸다고 그럽니다. 원래도 좋았는데 거기서 더 성능을 높였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성능일지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 측면에서 어떤 기능들의 인터페이스에 또 대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제품은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가능한 인티 앰프라고 볼 수 있는데 스트리밍 플랫폼이 중요하죠. 이제 블루 사운드 산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블루 OS의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예. 사실 쓰다 보면은 이 블루 OS만큼 직관적이고 편리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 이제 딱 무슨 스트리밍 서비스 붙을 때 안 붙으면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붙는 적 많이 이제 생기는데 제가 지금까지 블루 OS를 쓰면서 뭐 버벅대거나 이게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안 되지 하는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블루 OS의 일단 그 이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디오 파일을 많이 사용하는 룬 인증도 마쳤고요. 그리고 무선 쪽으로는 에어플레이 2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는 aptX HD까지 지원을 하죠. 그리고 뭐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디락 라이브 공간 음향 보정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기본 탑재된 거는 이제 리미티드 버전이에요. 리미티드가 뭐냐면은 500Hz 미만 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풀 밴드위스가 필요하면 이제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디락 라이브에서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발표된 게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 컨트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에 M66이 나왔잖아요. 스트리밍 프리앰프인데 거기에 이제 그 서브우퍼를 한 8개를 확 지원을 하면서 드락 라이브 베이스 컨트롤이라는 걸 또 지원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옵션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M66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제 M33 V2가 여기저기서 많이 새로운 걸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우퍼 출력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개의 서브우퍼를 연결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커다란 툴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M33 V2에 대해서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쉼없이 이야기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성능 면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제품 테스트에 사용한 거는 이제 스피커 한 주밖에 없습니다. 캐프의 블레이드 1 메타 이 제품 가격에 비하면 훨씬 더 고가의 레퍼런스급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와 매칭해서 3곡을 녹음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Love on my shoulders. I thought that it would be easier than this. I thought my heart had grown colder. But the warmth of your kiss I can't dismiss. Though my past has left me bruised, I ain't hiding from the truth. When the truth won't let me lie right next to you. But it's holding on and it's holding strong. Even though I tried to make it, played the part, but I can't fake it. It keeps holding on
and it's holding strong. Even though I tried to break it, heaven knows that I can't shake it. Holding on.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 M33도 그 가격대에 비하면 원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D락 라이브 이런 거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봤어요. 그냥 기본 세팅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해상도 정보량 자체가 기존에도 뭐 좋았지만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겐탁트 처음 들어봤을 때 그 증폭 모듈이 갖는 높은 SMB 때문에 배경이 굉장히 조용하고 그 가운데 왜곡은 정말 느껴지지 않는 정말 깨끗하고 명징한 그런 사운드. 네, 그런 것들이 좋긴 좋았는데 한 걸음 더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이 이제 2세대로 발전한 것도 있지만 DAC의 차이가 크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감상으로는 힘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출력은 8옴 200W, 4옴 380W 똑같은데, 예. 그리고 댐핑 팩터도 800으로 똑같지만은 청감상 이 블레이드 원 메탈을 저렇게 딱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힘이 넘쳤던 앰프였나? 그러니까 그런 다이내믹스 같은 파워 이런 게 청감상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그 해상력 관련된 그런 건데, 네. 이건 역시 그 DAC가 결정적 키맨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9039 프로를 쓰면서 또 이미지도 정말 또렷하게. 예. 그리고 특히 윤곽선이 전에 그 9028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윤곽선이 진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보는 맛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두 번째 이제 현악 이런 앙상블 이런 데서 상당히 음색적인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엿보이는데 좀 들뜨는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좀 더 두께감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신 좀 더 차분하게 들리고 정보량은 훨씬 더 늘어나서 이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클래식 레코딩 이런 데서 차이가 좀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곡에서 이제 좀 소리가 여물었다. 예. 전에는 숙성이 좀, 됐다.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전에는 약간 좀 이렇게 더 압축시킬 여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와서 완전 딱 아주 단단해지고 예. 속이 꽉 찬 야무진 소리를 들려줬고요. 세 번째 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플라시보 기대 효과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처음에 이제 그 큐로노 D2A하고 포커스 두 가지 기술을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룬으로 스트리밍 음원을 들었으니까 DAC 관련된 큐로노 D2A가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예. 특히 이렇게 이 텔리오처럼 비트가 빠르고 타이밍 감각이 좋은 곡에서 예. 예전보다 좀 애가 빠릿빠릿해졌다. 아. 그러니까 딱딱 치고 빠지는 예. 그런 리듬감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거는 얘네가 장담을 했던 그 DAC 관련 그 트랜지언트 관련 기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M33도 원래는 기존 버전도 시간축 특성 뭐 이런 거 트랜지언트 뭐 이런 능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리듬감이라든가 박진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쾌감 있고 이런 사운드였는데 여전히 비트라든가 펀치력이라든가 뭐 속도감 이런 것도 추진력 다 좋기는 한데 조금 더 유연하고 자연스러워졌달까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까도 이제 녹음하면서 코나님이랑 얘기했는데 네. 디지털 냄새를 좀 희발시켰다. 아, 예. 좀 없앴다. 네. 그래서 좀 더 아날로그에 가까워진 소리를 들려준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곡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M33V2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 이 M33V2와 함께 M23V2 파워앰프도 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 제품의 M23V2를 연결을 해서 어떤 또 사운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다음 편에서 그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